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 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허윤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허윤입니다. 네, 오늘은 조기 은퇴를 꿈꾸는 MZ 세대와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다고요? 네네. 오늘은 조기 은퇴 꿈꾸는 MZ세대 K-파이어족의 등장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예, 이 파이어족이란 개념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이 파이어족이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파이어족의 파이어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약자입니다. 예, 한마디로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여 조기 은퇴를 꾀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30대 말이나 늦어도 40대 초반까지는 조기 은퇴하겠다는 목표로 회사 생활을 하는 20대부터 소비를 줄이며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예. 뭐 우리나라에도 그럼 이런 파이어족이 존재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래 파이어족은 199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영국, 호주, 네덜란드 등으로 확산되며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처럼 파이어족의 출현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이른 시기에 경제적 자립을 확보해 조기 은퇴를 하고자 하는 파이어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평생 직장은 없다는 MZ세대의 인식도 파이어족의 출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혼자서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면 무척 어려울 것 같은데 실제로 파이어족의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존의 파이어족은 일반적으로 저축과 절약, 투자를 바탕으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합니다. 예. 여기에서 세분화된 유형들이 네 가지 존재하는데요. 첫째, 검소한 파이어족입니다. 10억 미만의 은퇴 자금을 마련해서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검소한 파이어족이라고 지칭하는데요. 예. 이들은 극도로 절약하여 검소한 생활을 추구하고 절제된 소비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음. 검소한 파이어족은 돈보다는 자신만의 시간에 더 가치를 두어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둘째, 풍족한 파이어족입니다. 미국의 기준으로 은퇴 이후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비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풍족한 파이어족이라고 지칭합니다. 예. 이들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은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은퇴 이후에도 풍요롭고 화려하게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검소한 파이어족과는 상반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셋째, 사이드 파이어족입니다. 이들은 본업에서는 은퇴했지만 은퇴 이후 부수입을 통해서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브 또는 재테크 강의 등을 통해서 부수입을 얻는 이들이 사이드 파이어족에 해당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넷째, 바리스타 파이어족입니다. 이들은 은퇴 이후에도 은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것을 염두에 두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을 벌고 그 안에서 저축과 소비를 병행합니다. 바리스타 파이어족은 고정적인 부수입이 있는 사이드 파이어족과는 조금 다른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생각보다 이런 파이어족의 유형이 정말 다양한데 우리나라의 파이어족, 이른바 K 파이어족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K-파이어족의 특징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네. 최근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K-파이어족의 출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융기관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K-파이어족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한 증권사가 MZ세대인 만 25세부터 39세까지의 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결과가 무척 흥미로웠는데요. MZ세대는 풍족한 파이어족과 사이드 파이어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그리고 MZ세대는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저축과 같은 안정형 상품보다는 주식과 펀드 등 투자형 상품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파이어족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MZ세대 중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투자자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지난 5일 한 은행에서 발간한 보고서의 내용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2030 세대에서 30대 또는 40대에 은퇴하겠다는 응답이 6.4%로 1.4%인 40대보다 6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2030 파이어족이 생각하는 은퇴 예상 시기는 평균 연령이 41살이었는데요.
이는 현재 정년 이후 은퇴를 계획하는 이들의 은퇴 예상 시기인 68세보다 무려 27년이나 더 빨랐습니다. 예. 이들은 마찬가지로 예금, 적금보다는 주식과 펀드, 그리고 암호화폐 등 고위험, 고수익 금융상품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K파이어족은 풍족한 파이어족과 사이드 파이어족의 대결을 선호하고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도 병행하지만 투자형 상품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긴 하지만 예금 네, 적금보다는 좀 고수익 금융 상품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 네네. 현실적으로 이렇게 은퇴 이후에 적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려면 상당히 돈을 많이 모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파이어족에 관련된 법칙 같은 것도 존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파이어족이 되기 전 알아둬야 할 법칙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25배의 법칙인데요. 스컬 릴킨스의 저서 파이어족이 온다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 법칙은 미국 트리니티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들의 논문을 근거로 합니다. 예. 1년에 지출하는 생활비 총합의 25배를 저축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인 A의 연간 지출 생활비가 4천만 원이라면 A는 10억을 모아야 합니다. 예. 단 25배의 법칙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4% 룰이라는 또 다른 규칙이 나오는데요. 예. 25배의 법칙대로 직장인 A가 10억을 모았다면 직장인 A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투자해서 연간 수익률 4%를 달성할 경우 완전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투자를 통해서 연간 지출 생활비에 해당되는 4%의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4%의 수익을 확보하는 것도 참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네네. 이렇게 파이어족에 들으면 뭐 우리가 저축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근데 투자에는 또 위험 부담이 따르기에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파이어족을 바라보는 이들 중에는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예. 우선 일찍 은퇴를 하면 잠재소득이 사라지기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서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소득 직종이 아니라면 절약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뭐 이 파이어족의 그럼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파이어족에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존재하기에 단순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파이어족은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저축과 투자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를 지양하고요. 저축과 장기 투자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킵니다. 음. 근래 MZ세대 사이에서 주식 투자는 하나의 트렌드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예. 이는 파이어족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음. 이러한 추세가 미래를 대비한 건전한 투자로 이어진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은퇴 이후 자신이 계획한 자신만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요즘은 뭐 욜로, 탕진잼과 같은 이런 말들이 전보다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것도 이제 파이어족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욜로와 탕진잼은 이전에는 소비에 집중하던 MZ세대의 문화를 독특하게 보여준다면 예. 파이어족은 저축과 장기 투자에 집중하는 MZ세대의 새로운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파이어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허윤 학생은 이 파이어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주제를 준비하면서 파이어족에 대해서 신문 기사와 금융기관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조사해 봤는데요. 예. 이전에는 저는 파이어족을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조사하면서 긍정적인 면도 존재한다는 점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특히 소비에 치중된 문화가 저축과 투자 쪽으로 이렇게 집중하는 쪽으로 변화된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파이어족이 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소비와 절약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건전한 투자를 이어가는 것이 MZ세대의 올바른 경제 관념을
확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은 K-파이어족의 등장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동대학교 허윤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